국민의힘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다 자르지 않는다. 음흠. 근데 인적 쇄신이란 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양당이 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우리는 미리 다 컷오프는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서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역들이 물갈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를 짜잔 까보니까 현역이 다 이긴 거죠. 슬프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애초에 그 룰을 만들 때 현역들한테는 감점을 많이 주잖아요. 인적 쇄신을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감점도 줬는데도 현역이 이렇게 이긴단 말이야? 음흠. 이긴단 말이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 룰을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현역들은 그 권역별 그 조사해가지고 하위 10% 자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7명 자른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이게 7명이 7명이 아니게 된 게 네. 내가 하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지역 말고 딴 지역 더 험지로 나갈게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컷오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딴 데로 나가게 그냥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7명 중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선 의원 감점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3선 이상이면은 아, 득표율에서 네네네네네. 15% 깐다고 했는데 네. 그걸 까도 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다 이겼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 핵심이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80% 당원 20% 하잖아요. 근데 강남이랑 TK는 50대 50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이름 아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인지도 싸움이다. 그렇죠.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니까 네. 아무리 뭐 룰을 좀 신인들한테 유리하게 했어라고 해도 요 정도만 가지고는 어쨌든 현역 불패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뭐 조용한 공천? 뭐 감동도 없고 쇄신도 없고 그냥 뭐 하던 사람 그대로 21대랑 가고. 다를 게 뭐야? 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기득권 공천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인물들. 뭐 네. 예를 들면 그 CCTV 공개돼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정우택 부의장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뭐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긴 했습니다만 네. 뭐 가족들 건설 회사가 이제 국토위 할 때 피감기관 뭐 그래서 수주 받고 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탈당했다 복당했다 했는데 이분들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충청 5명만 보여드렸는데 네. 그 기타 지역, 뭐 서울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은 경선은 현역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의도치 않게 네. 용산 프리미엄이 좀 적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공천 전에는 용산에서 꽂은 사람들 다 될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예, 근데 뭐 예. 예를 들면 강승규 수석이라든지 예. 이원무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처럼 좀 급 높은 용산 출신들은 지금 제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살아남았는데 보통은 행정관 출신들이 이제 신입으로 네네. 나가잖아요. 날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청년이고 막 이제 신진 세력이고 이런데 지역에 나가서 현역이랑 붙어서 다 졌어요? 우수수 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되게 생색내기가 좋아진 거예요. 봐, 용산 출신 프리미엄 없잖아.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건 현역 프리미엄 때문이라는 거.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선 투표 결과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그 봉투 까가지고 네. 너 몇 % 받았어? 이거 숫자 이렇게 더 할 거야? 하는 과정을 후보자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문제 없지? 야, 없지? 어. 사인해. 서명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뭐냐면 우리 당은 뭐 어쨌든 시스템 공천, 투명한 공천한다. 민주당처럼 분란이 없다. 이렇게 네.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우리는 진짜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계 과정을 경선 참여 후보들한테 공개하는 거 이거는 약간 좀 잡음이 안 나올 만한 소지는 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산이 되고 이런 거를 디테일을 모르면 어디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과정에? 라고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다 보여주고 서명까지 받았으니까 뒤에서 뒷말하지 마.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다 보여주고 서명 받는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예. 자술서 같은 거 쓸 때도 항상 마지막에 자필 서명하지 않습니까? 써보셨어요? 대답을 안 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뭐 나쁘지 네.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총선 잘하면 좀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군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생긴 예, 거예요. 그래서 그젠가요? 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위원관이 네네네. 네. 그 언론 인터뷰 나가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한 110석 먹고요. 우리 당은 한 150, 160 먹을 것 아하. 같아요. 라고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발언 예. 아닙니까? 우리가 과반 먹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혼나실 텐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예. 혼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의석수 과장되게 말하는 근거 없는 전망 삼가라 입장문을 냈고요. 네. 자,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주말도 밤낮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주당에선 비명계와 친명계 인사가 맞붙는 서울 지역 경선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며 당내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당은 어제 각각 공천 중간 결과도 발표했는데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공개로 4시간 넘게 이어진 민주당 최고위는 어젯밤 11시쯤 끝났습니다. 비이재명계인 강병원 의원과 친이재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맞붙는 서울 은평울 지역 경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앞서 현역 강 의원은 경선 결정 후 재심을 신청했는데 재심위에서 기각됐습니다. 최고위에서는 이를 수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재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들이 있었고 결론은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여론조사를 대행한 업체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이 업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됐습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은 현역 의원 17명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당 지도부 다수가 포함됐는데 김한규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4명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윤갑근 전 고검장을 꺾었고 충주 이종배,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 등 충청권 현역 의원 5명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삼선 출신 김영우 전 의원도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만 인천 남동을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다선 의원이 감점을 받아도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아 신인에게 불리한 경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젯밤 당내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총선 예상 의석수를 150에서 160석으로 거론한 뒤에 나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